이제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이제 복용을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시럽이나 물약의 경우는 개봉 후 얼마 안에 또 이제 저희가 먹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럽 형태의 약은 개봉 후에는 이 외부 공기의 유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질된 우려가 있어서 가급적 개봉 후에 한 달 이내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또 개봉한 지 한 달이 지났거나 혹은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약간 변질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바로 폐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연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봅시다. 네. 궁금합니다. 네, 연고는 이제 개봉을 안 했을 시에는 외부 공기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입니다. 하지만 개봉 후에는 완전한 밀봉이 어렵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연고 같은 경우는 한번 쓰게 되면 굉장히 오래 쓰잖아요. 맞아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쓰게 끝에 되는데 밑에 말아가면서. 맞아요. 네. 사용기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6개월밖에 짧아요. 안 되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연고는 사용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특성상 환부에 바로 닿거나 아니면 손가락이 연고 튜브 끝에 닿게 되어서요. 네. 세균 번식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봉 후에는 사용 가능 기간이 6개월로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손으로 한 세균 번식이 됐는데 면봉 같은 걸 했을 때는 좀 더 이게 기간이 좀 덜 하지 길게 쓸 않나요? 수 있을까요? 예,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닫아서 쓸 때 우리가 완벽한 밀봉이 되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고는 정말로 딱 끓으시면은 그 위에다가 내가 언제 개봉을 했다는 거를 딱 써두시고 한 6개월 정도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구급 상비약 다 봤을 때 공통적으로 있었던 게 파스인데 맞아요. 파스는 좀 오랫동안 쓸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파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네. 자, 파스의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갑자기 막 아플 때 한 잔씩 사용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쓰고 괜찮으니까 이게 뭐 여러 장 이렇게 들어있다 보니까요. 네. 한 장만 사용하고 나면 나머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네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 파스 성분 중에 보면은 멘톨 성분이라고 해서 이것은 공기 중에 놔두면 또 날아갈 수도 있고. 방향성이죠. 네. 그러다 보면 또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약효도 날아가고 변질된 우려도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번 닫으시고요. 거의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집에 있는 지퍼백에 잘 넣어서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보관을. 꼼꼼히 밀봉을 하신 다음에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밀봉을 하셨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만 보관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짧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렇게 개봉을 했으니까 다들 좀 시원한 곳에 보관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의약품들을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모든 의약품은 어떤 따로 온도에 대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은 실온에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지금 현재 시각이 1시 47분인데요. 시청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주로 상처가 났을 때 밴드를 붙이지 않고 딱지가 앉을 때까지 통풍이 되도록 그대로 놔두는데요. 제가 하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가요? 하셨네요. 네. 대부분 상처가 생기면 통풍이 잘 되게 해서 이제 딱지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딱지는 오히려 상처를 빠르게 치유하는 게 아니라 흉터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또 흉터를 적게 남기게 하기 위해서는 공기는 차단시키고 아까 보셨던 그 수분 밴드처럼 촉촉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수분 밴드를 붙이셔서 공기 유입은 차단해주고 최적의 수분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은 그 상처나 또 흉터가 남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네. 시청자 질문까지 받아봤는데요. 요즘에 이제 건강 생각해서 운동하시는 이제 어르신들 새벽에 이제 많이 나가시는데 이러다가 이제 뭐 낙상사고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길이 미끄러지고 해가지고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잠깐만. 이지연 씨. 아이고, 이지연 씨 또 넘어져 있네. 잠깐만. 아이고. 이번에 진짜. 또 무슨 일이에요? 나 또 넘어졌어요. 아까는 손목이고 이번에는 다리네. 나 이거 못 일어나겠어. 나 사람 살려. 아이고. 신성 씨 어디 갔어? 잠깐만. 괜찮으세요? 나 어떻게 나 못 일어나요. 가만 있어봐요. 다리가 다쳤다니까 잠깐만.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나 잠깐 또. 아니, 뭘 드셨길래. 나 진짜. 잠깐만, 이게 안 들려가지고. 안 돼. 지금 팔 잠깐만. 아이고, 자,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떻게. 아이고, 괜찮아요? 잠깐만, 이쪽 팔. 아까 이쪽 팔 지금 여기 봐. 아이고, 이렇게 보세요. 안 돼. 아까- 어떻게? 아니, 아까 손 다쳤었는데 이번에 손목을 또 다친 거예요?
아니 아까 여기인데 다행히 이쪽이 다시 이쪽이 안 좋아요 지금. 나 아이고, 어떡해. 이지현 씨,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고.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는 손목에 가까운 아마 팔뼈가 부러졌을 겁니다. 팔뼈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4, 5년 전이었는데요. 폭설이 굉장히 심하게 내렸는데 그러면서 비가 살짝 내리고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서울 시내가 다 빙판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응급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환자분들이 정말 줄을 서서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팔이 너무 아프시니까 손목 부위가 아프시니까 이렇게 짚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대부분은 넘어지시면서 손으로 땅을 짚어서 오신 환자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보통 팔뼈가 부러지게 되고요. 뭐 안 짚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넘어지지 않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그 방법은 뭐 휴대용 아이젠 같은 걸로 신발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시는 뭐 그 정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 이제 뭐 미끄러울 때 저렇게 팔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많군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아니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떻게 여기 이렇게 누워서 할까요? 괜찮다. 네, 여기만 좀 안 아프면 돼. 네,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자, 이렇게 넘어지신 경우에는 일단 다친 곳이 없는지 천천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을 때는 골절을 좀 의심해서 무리하게 움직이시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네. 보통 고관절 쪽에 뼈, 그다음에 또 신경 이런 거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친 부위를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또 누르시면 안 되고요. 넘어진 후에는 이제 팔이나 만약에 골반 쪽에 통증이 있으면 일어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 아프게 그냥 편한 자세를 취하시면은 119를 통해서 이제 병원을 이송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또 이제 그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의식이 좀 저하됐다거나 아니면 이제 구토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옆으로 눕히시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일으키시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낙상, 이제 의식은 괜찮고 낙상만 하신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도록 해주시고 이 경우에도 억지로 일으키시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넘어졌을 때 이제 골절상은 입지 않았는데 넘어지면서 긁혀가지고 이제 찰과상을 입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아까 뭐 김정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뭐 빨간 약이나 또 이제 어쨌든 그 상처가 아무는 그런 약들을 이제 많이 바르시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흉터를 안 남기고 상처를 잘 아물게 할 수 있는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피가 날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수건이나 거즈로 지혈한다고 돼 있네요. 네, 원칙적으로는 상처가 생기면 이제 이물질을 제거해서 2차 감염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한 수건이나 이제 거즈 같은 걸로 상처 부위를 살짝 닦아서 이제 출혈이 나는 걸 확인하고 그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꽉 눌러주고 또는 네. 손바닥으로 눌러서 지혈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피가 멈추면은 이제 흐르는 물로 상처 주변에 있는 흙이나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해 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흐르는 물로 잘 제거되지 않는 그런 오염물질들이 있거든요. 뭐가 묻고 해서. 근데 그런 네. 경우에는 좀 아프시더라도 이제 긁혀서 상처가 나면 아프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젖은 거즈 같은 걸로 이걸 살살 문질러서 상처를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그런 일단 드레싱을 걸 하는 해주셔야 게 됩니다. 중요하군요. 네네. 네. 그 다음에는 그 과산화수소 있잖아요. 네. 이 소독약으로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되겠네요. 소독. 예. 네,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시는 소독약이 사실 과산화수소인데요. 네. 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자극이 심합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나 경미한 상처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상처가 좀 크거나 깊은 상처에는 오히려 상처가 아무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소독약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 초기에 1, 2회 아니면 뭐 하루나 이틀 정도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포비돈 요오드나 뭐 세네풀 같이 그런 소독약을 바를 때에도 상처에 직접 닿게 하는 것보다는 상처 주변으로 잘 발라서 소독을 하시는 것이 요령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번에 상처 났을 때 빨갛게 부어오르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대처할지 볼까요? 네.
항생제 연고를 바른다고 돼 있는데 사실 뭐 익숙한 뭐 말이긴 한데 항생제 연고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상처 부위가 빨갛게 올랐다는 거는 세균의 감염이 됐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세균 감염이 있을 경우에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해서 감염을 막아주는 항생제 성분의 연고를 발라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데 상처가 나면은 흔히 뭐 마대 땡땡이나 네, 네, 뭐 네. 후시땡 같은 네. 네, 그런 연고를 사용하시는데요. 이 연고들이 알고 보면 항생제 연고입니다. 아니 저는 이게 네. 그러잖아요. 뭐 새살이 솔솔 그래서 네. 상처에 바르면 낫는 그 네. 연고인 줄 알았는데 항생제 연고라는 거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막 상처만 하면 막 이렇게 무조건 발라주는데요. 달랐죠. 네. 예.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바로 이런 건데요. 사실 마대땡땡이나 후시땡은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약이 아니고요. 상처가 났을 때 세균으로부터 이제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항생제 연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금만 뭐 긁히거나 이래도 자꾸 습관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되는데 항생제 연고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약효가 좀 듣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 연고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이제 이거 세균 감염이 됐나 봐 하고 의심이 있을 경우에만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실 아이들 다치면 일단 그거부터 발라주고 그죠, 무조건 말이에요. 기다리는 게 순서였는데 그렇죠. 네. 이게 항생제 연고라는 거 이것도 함부로 바르면 안 된다는 것도 좀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처에서 이제 진물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물이 날 경우 수분 밴드를 붙인다. 수분 밴드. 네. 상처에 진물이 날 때 우리가 이제 거즈로 진물을 닦아내거나 아니면 일반 밴드를 붙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진물을 닦아내는 것은 오히려 이 상처 치유 과정을 방해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생긴 후에 나오는 진물은 일종의 생체 자연 치유 물질로 이 상처를 회복시키는 다양한 세포 성장 인자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럴 때는 수분 밴드를 붙여서 진물이 이 상처에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적인 상처 치료 방법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수분 밴드를 붙이시기 전에 그냥 뭐 상처가 나자마자 붙이시면 안 되고요. 흐르는 수돗물이나 식염수에 이 상처 부위를 잘 씻어서 세척해서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수분 밴드를 붙이시는 것이 좋고요. 네. 또 이제 수분 밴드를 붙여 놓으시면 진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많이 부풀어 오르고 어쩔 때는 진물이 너무 많이 나면은 그 밑으로 흘러나올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수분 밴드를 교체해 주셔야 되는데요. 뭐 그렇지 않은 한 사실은 보통은 수분 밴드는 2, 3일 정도 쓰시고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3일에 교체요. 네. 저희 아이도 찰과상을 심하게 입어서 이걸 써본 적이 있는데 약국에 갔더니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거는 네. 또 종류가 많다는 건 사용법도 좀 다 그 사용처가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네. 제가 이제 대표적인 수분 밴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두꺼운 한번 거. 네, 예. 준비해 봤거든요. 예. 자, 먼저 이 폴리우레탄 폼으로 된 수분 밴드는요, 상당히 두껍고 쿠션감이 좋습니다. 자, 이런 폴리우레탄 폼은 아주 진물이 많이 나는 상처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쿠션감이 있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해줘서 이 팔꿈치 같은 관절 부위에 붙이시면 충격을 줄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가장 흔하게 쓰시는 하이드로콜로이드 형 수분 밴드입니다. 우리가 점을 뺀 다음에 네.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또 이렇게 찰과상에 좀 까진 상처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재생 밴드 같은 건가요? 네네, 그렇게 많이 부르시죠. 네네네. 예. 그런데 이 폴리우레탄 폼하고 비교해보면은 상당히 얇죠. 그래서 네. 비교적 진물이 많지 않은 상처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하이드로콜로이드는 붙여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자체적으로 접착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아니면 알레르기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가렵거나 뻘겋게 막 달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점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렇군요. 자, 네. 마지막으로 네. 하이드로겔 수분 밴드가 있습니다. 자, 이 하이드로겔 수분 밴드는요, 수분 자체를 함유한 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 부위에 붙이게 되면 상처에 수분을 공급해서 세포나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화상 부위, 건조해진 화상 부위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수분 밴드 또 이제 알아봤는데 요즘처럼 이제 추워지고 날씨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변하고 할 때 응급 환자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특히 이제 전기장판이 이제 막 틀고 하다가 화상을 입는 분들도 이제 생기는데 잠깐만
여기 또 이지연 씨가 또 어디로 우리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지연 씨가 이번에 또 침대에 누워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게 이제 날 추워지니까 그냥 전기장판 끼고 그냥 따뜻한데 누워있으니까 아주 그냥 기분이가 아주 좋네요. 아이고, 따뜻해. 이게 뭐 행복이지 뭐. 아유, 이게 천국이야. 아, 근데 뭔가 아까부터 이렇게, 응? 응? 여기 왜 이렇게 빨개졌어? 아유, 여기 또 왜 그래? 여기 왜 이렇게 시뻘게? 아니 저게 말로만 듣던 그 저온 화상인 것 같은데. 그건가? 이번에 잠깐만 이지연 아나운서를 구하겠다고 저기 신성 씨가 서 있긴 한데 뭔가 좀 불안하긴 하지만. 가만 있어봐요. 여기가 빨간데 후끈후끈해요. 거기다 왜 이렇게 많이 다쳐요? 왜 가만 이래, 있어봐. 오늘? 이거 화상 입었네. 어. 가만 있어. 화상에는 어떻게 해야 돼? 얼음물이 채워. 잠깐 기다려. 갖고 와봐, 빨리. 그러면. 가만 있어봐요. 그래, 얼음물이네. 여기다가 얼음물이야. 예, 여기다가 얼음물. 빨리 잘 담궈요. 자, 여기다 이렇게 담궈. 네네네. 이거 넣어? 예, 이렇게 담궈가지고 그렇죠. 찜질을 좀 이렇게 해줘요. 아유, 차가워. 아유, 아유. 차가워. 이거 어떻게 이걸 담그고 차가워도 있어? 좀 참아. 아, 엄청 차가워.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이고, 빨리 찜질 해줘야 돼, 이렇게 빨리. 이번에는 그 신성 씨가 선생님 제대로 대처를 잘 한 것 같아요. 아이고, 또 왜냐하면 빨간 여기. 화상에는 저렇게 차가운 얼음찜질 해주라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저기 맞게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초기에 뜨거운 기운을 빨리 빼주는 게 화상의 깊이를 이제 줄여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은 이제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린 뜨거운 것 때문에 지금 화상을 입었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서 열을 빼기 위해서 얼음을 대다 보면 이제 화상 입은 부위가 따갑고 하기 때문에 조금 오래 대고 있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러면은 피부는 거꾸로 동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화상 입고 동상 입고 아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와, 화상과 동상을 동시에 입을 수도 있네요. 아니, 근데 이게 네. 화상 입었을 때 얼른 생각나는 게 얼음물이긴 하거든요. 근데 대보면 아는 게 이제 엄청 차긴 차요. 네. 근데 여기 또 꺼내면 바로 또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흐르는 그냥 시원한 물? 저는 이렇게 그냥 그 냉수에다 그냥 손을 이렇게 담궜다가 뺐다 그랬거든요. 네. 요리하다 화상을 비워가지고. 어떻게 그 해야 정도는 돼요? 네, 그 정도는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차가운 물, 그러니까 얼음을 직접 대진 않더라도 이렇게 냉수. 좀, 네, 차가운 물 시원한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빨리 이제 피부는 지금 그 열기 때문에 계속 깊어지고 있어요. 화상이 그때 빨리 그 열을 이제 빼줄 수 있는 차가운 물을 대주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는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살펴보겠습니다. 차가운 식염수를 10분 이상 부어준다고 되어 있네요. 식염수가 좋네요. 네,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제 차가운 식염수나 아니면 뭐 수돗물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좀 10분 이상 충분히 화상 부위를 식혀주시는 게 좋고요. 저희 응급실에 와도 비슷한 처치를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화상 부위에 이제 수포가 잡히면은 옛날에는 뭐 터트리는 게 좋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그 수포 자체가 그 화상을 막아주는 어떤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터트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깨끗한 꺼즈나 수건으로 이제 덮어서 이제 보호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상 연고를 아까 이제 그 구급함에도 있었잖아요. 저 가지고 그래서 있었는데요. 네, 많이 바르는데 이제 물집이 있는 화상에는 연고를 바르다 보면 물집이 터져버려서 괜히 이제 2차 감염이 생길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초반에 네. 물집이 있는 그 화상에는 연고를 바르지 않는 게 좋고요. 네. 그 화상 부위가 조금 이제 붓고 이제 너무 화끈거리기 때문에 맞아요. 힘들거든요. 네. 그때는 팔이나 손목 같은 부위라면 조금 이제 가슴, 심장보다 좀 높은 위치에다 이제 뭐 베개를 받치거나 해서 놔주시면은 조금 그 통증이나 또 부종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속하게 가서 이제 증상별로 맞춤 이제 화상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처가 났을 때 흉터가 안 나게 잘 대처하는 방법까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질문 또 살펴보겠습니다. 심근경색 환자인데 밖에서 응급 상황일 때 어떻게 처치해야 될까요? 심근경색이 평소에 좀 이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바깥에서 뭔가 신호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이제 심근경색 환자분들께서는 네. 평소에 응급약을 분명히 받아서 갖고 계신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혀 밑에 넣으라고 아마 지침을 받으셨을 텐데. 그런 거 있는 거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예. 그거를 빨리 넣으시고 그다음에 그걸 넣고 증상이 좋아졌더라도 119 신고하셔서 병원에 빨리 가셔서 가셔야 이제 되는구나.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을 때 심근경색 환자분들은 또 바깥에 있을 때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갑자기 열도 나고 기침이 심해지는 증상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경우 해열제와 진해제를
둘 다 한꺼번에 먹어도 될까요, 선생님? 네, 이제 일반적으로 기침약이라고 부르는 진해제 같은 경우에요. 우리가 약을 사실 때 잘 여쭤보셔야 돼요. 그게 진해 성분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열 성분까지 있는 복합 성분인지를 여쭤보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내가 구급함에 기침 감기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열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가까운 약국에 전화하셔서 약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문의하시면 약사님께서도 잘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과 같이 그 약이 만약에 해열 성분이 없는 진해제만 들어있는 경우라면 그리고 열이 나는 경우라면 해열제와 함께 복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집 식물들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도 추워서 이렇게 옹클이지만 식물들도 약간 시들시들 하면서 네. 저희는 응급이에요. 누래져요. 그래서 미안해 죽겠어요. 여러분 되게 식물 건강하게 겨울 잘 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